평생 아끼고 살던 남편 박준석은 명품을 갖고 싶어 하던 아내에게 조심스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것이 짝퉁이라며 분노했고 부부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 가짜지? 내가 그 정도도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싸구려로 보였어?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는 법, 명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 시니어 세대가 깊이 공감하는 감동 반전 드라마입니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대전 둔산동 고층 빌딩 사이로 명품 매장들이 반짝이는 백화점 거리를 지날 때면 은퇴교사 박준석은 늘 고개를 돌렸습니다. 쇼윈도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가방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우아한 모습, 준석에게 그 풍경은 언제나 멀고도 낯선 세계였어요. 준석은 평생을 중학교 수학교사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칠판 앞에서 삼각함수를 가르치고 방과 후엔 아이들 상담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에게 중요한 건 늘 실용이었어요. 튼튼한 운동화, 오래 입을 수 있는 점퍼, 고장나지 않는 시계. 그런 것들이 준석이 생각하는 가치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유명자는 달랐어요. 관사로 돌아온 준석이 현관문을 열면 거실 TV에선 늘 홈쇼핑 채널이 켜져 있었습니다. 명품 신상 소개 방송, 진행자의 경쾌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 가방은요, 정말 올 시즌 최고의 아이템이에요. 지금 아니면 못 구하십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였습니다. 화면 속 명품백을 바라보는 그 표정은 준석이 보기엔 애틋하면서도 조금은 쓸쓸했어요. 여보 왔어요? 명자가 고개를 돌렸지만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가 있었습니다. 준석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보리차를 따르면서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명품 얘기네. 준석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명자가 왜 그런 것들에 마음이 가는지. 평생을 살림에만 매달려 살았던 아내. 젊었을 땐 아이 키우느라, 중년이 되어선 시부모 모시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사람. 이제라도 예쁜 걸 갖고 싶고 남들처럼 우아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하지만 준석에겐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팍팍했어요. 퇴직금으로 전세를 얻었지만 병원비며 생활비며 하나씩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 가슴이 답답했죠. 명품백 하나 가격이면 두 사람이 한 달을 너끈히 살 수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런 계산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명자가 차려준 된장찌개와 김치,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이었죠. 여보. 명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요새 백화점에 신상 나왔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사던데. 준석은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뭔가를 바라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투였죠. 그게 얼마나 하는데? 150만 원 정도요. 준석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150만 원. 그 돈이면 병원비 2달치를 낼 수 있었어요. 아니, 집에 새는 보일러를 고칠 수도 있었죠. 명자야, 우리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잖아.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엔 실망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한번 말해본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준석은 알고 있었어요. 명자의 그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평생 그렇게 참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준석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명자는 이미 잠든 듯 고른 숨을 쉬고 있었지만 준석은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명품백 하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준석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어요. 휴대폰을 켜고 검색창에 명품백 저렴하게 사는 법이라고 쳤습니다. 화면엔 여러 중고 거래 사이트들이 떴죠. 그리고 그 아래엔 이런 문구도 보였어요. 짝퉁도 요즘엔 진짜 같습니다. 준석의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그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명품 할인 커뮤니티, 그리고 마지막엔 레플리카라는 단어가 붙은 게시판까지. 손가락은 자꾸만 스크롤을 내렸고 눈은 점점 더 깊게 화면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이 정도면 진짜랑 거의 구분 안 됩니다. 백화점 직원도 못 알아봐요. 명품은 기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댓글들이 준석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었습니다. 그는 가격을 확인했어요. 20만 원. 진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준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자가 기뻐할까? 아니, 솔직히 준석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명자가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한 번쯤은 명품백을 들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준석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준석은 판매자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구매하고 싶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둔산동 카페에서 뵙죠. 준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명자가 가방을 받고 환하게 웃는 모습,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준석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어디 나가요? 응,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준석은 거짓말을 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콕 찔리는 것 같았어요. 둔산동 카페. 준석은 구석자리에 앉아 판매자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박준석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더니 쇼핑백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에 금색 로고가 박힌 가방. 명자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어요.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 정말 좋습니다. 가죽 질감이며 마감이며 거의 진품급이에요. 준석은 가방을 손에 들어봤습니다. 무게감도 있고 냄새도 새 가죽 특유의 향이 났어요. 솔기 하나하나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이 정도면 명자가 좋아하겠지. 준석은 현금 20만 원을 건네며 가방을 샀습니다. 남자는 영수증 같은 건 없다며 웃었고 준석도 굳이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어차피 이건 비밀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석은 가방을 든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이게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죠. 관사 현관문을 열자 명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준석은 쇼핑백을 명자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방을 바라봤어요. 준석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늦었지만 생일 선물. 명자의 생일은 이미 한 달 전에 지나갔어요. 하지만 준석은 그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죠.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색 명품백을 꺼내는 순간 명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여보, 이거 진짜예요?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그 가방?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실처럼 느껴졌어요. 명자는 가방을 들고 거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어깨에 매보고 손에 들어보고 이리저리 각도를 바꿔가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죠. 그녀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보. 준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은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명자가 행복하면 됐어. 하지만 준석은 몰랐습니다. 명자가 그 가방을 들여다보며 느낀 미묘한 위화감을, 가방 안쪽 마감의 미세한 차이를, 색감의 살짝 어긋난 톤을, 그러고 각인의 약간 얕은 깊이를. 명자는 명품을 직접 가져본 적은 없었지만 백화점 매장을 수없이 드나들며 눈으로 익혀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준석을 바라봤어요. 여보, 응?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준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석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기쁨으로 반짝이던 그 눈이 지금은 뭔가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죠. 어디서 샀냐고요? 준석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지. 정말요? 명자는 가방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가죽 마감 부분을 쓰다듬고 지퍼를 열고 닫아보고 로고, 각인을 자세히 살폈죠. 준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명자는 생각보다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녀가 그토록 명품을 갖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디테일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으니까요. 여보, 명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짝퉁이죠? 관사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떨어졌어요. 준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부정을 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명자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죠. 명자는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느렸어요.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화점 몇 번이나 가봤는데 진품이 어떤 건지 눈으로 다 익혀뒀어요. 이 가방 색깔부터 다르잖아요. 로고 각인도 얕고 안감 마감도 엉성하고. 준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보다 명자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당신이 백화점에서 150만 원짜리 가방을 샀을 리가 없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돈 없다고 했던 사람이. 준석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야 미안해. 그냥 내가 너무 갖고 싶어 해서. 그래서 짝퉁을 산 거예요?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던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죠. 내가 그렇게 싸구려로 보였어요? 짝퉁 들고 다녀도 모를 만큼 무식해 보였냐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명자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나는 당신한테 뭐예요? 적당히 속여도 되는 사람? 가짜 주면 진짜인 줄 알고 좋아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 준석은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명자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정말 듣기 싫어요. 명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을 당신 옆에서 살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당신이 좋다는 것만 좋다고 했어요. 내가 뭘 갖고 싶다고 한 적이 얼마나 됐는데.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딱 한 번 갖고 싶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것도 진짜로. 당당하게. 근데 당신은 나한테 가짜를 준 거예요. 준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명자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준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명자야. 필요 없다니까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나았어요. 이렇게 가짜로 날 속이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나았다고요.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 가방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고작 20만 원짜리 가짜가 이렇게나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명자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준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보니 아까는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던 게 이제는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로고는 비뚤어져 보였고 가죽은 싸구려처럼 보였죠. 준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진심으로 명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진품을 살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차선책을 선택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준석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원했던 건 단순히 명품백이 아니었다는 걸. 그녀가 진짜 원했던 건 남편이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것이었다는 걸. 가짜 가방은 그냥 가짜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가짜 마음은 진짜 상처를 남겼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관사하는 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명자는 준석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준석 역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죠. 식탁에 놓인 반찬들은 예전처럼 정갈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 좀 따라와요. 어디? 백화점. 준석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어요. 명자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진짜가 뭔지 제대로 보고 싶어요. 당신도 같이 가서 똑똑히 봐요. 준석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실 거절할 입장도 아니었죠. 오전 11시 둔산동 백화점. 명품관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음악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매장마다 진열된 가방들은 모두 반짝였고 쇼핑객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명자는 망설임 없이 그 브랜드 매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준석은 그녀의 뒤를 따랐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장 직원이 환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명자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저기 이 가방 좀 보고 싶은데요. 명자가 진열대를 가리켰어요. 바로 준석이 사준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아, 이 제품이요? 올 시즌 베스트셀러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직원이 가방을 꺼내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안쪽을 살폈죠. 어머, 고객님. 혹시 이미 이 제품 가지고 계세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준석이 사준 짝퉁을 꺼냈습니다. 네, 있긴 한데 이게 진품이 맞나 싶어서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녀는 명자가 내민 가방을 받아들고 몇 초간 살펴봤습니다. 로고를 보고 안감을 확인하고 지퍼를 열고 닫아보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정품이 아니에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명한 레플리카 제품인 것 같은데요. 요즘 이런 거 정말 많거든요. 로고 각인 깊이부터 다르고 안감 색상도 완전히 달라요.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준석은 명자의 옆 얼굴을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죠.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나서려 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 하나가 명자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이었죠. 짝퉁 들고 백화점까지 오시다니 참 용감하시네요. 그 말이 명자의 귀에 들어갔어요. 명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린 것 같았죠. 준석은 다급하게 명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가자.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명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여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고개는 떨어뜨리지 않았죠. 네, 용감하죠. 저는 제가 가진 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여기 왔으니까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진짜를 들고 다니면서 가짜 인격을 가진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남기고 명자는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준석은 그녀를 따라 나왔어요. 백화점 복도를 걸어가는 명자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명자야. 준석이 불렀지만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도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백화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명자는 그제야 멈춰 섰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짝퉁 가방을 준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버려요. 명자야. 버리라고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런 거 평생 안 들고 살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드는 게 나아요. 준석은 가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명자는 돌아서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석은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20만 원. 그게 만들어낸 건 기쁨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깊고 아픈 상처였죠. 그날 밤 관사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어요. 명자는 방문을 닫았고 준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준석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명자에게 준 건 선물이 아니라 모욕이었다는 걸.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가방은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버려지지 않았어요. 백화점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관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명자는 준석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준석 역시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식탁 위엔 반찬조차 놓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준석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죠. 국물을 들이키면서도 목구멍이 메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결과였나? 준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선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명자가 있는 방문만 자꾸 쳐다볼 뿐이었죠. 방 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무얼 하는지, 밥은 먹었는지, 울고 있는 건 아닌지 준석은 알 수가 없었어요. 넷째 날 저녁 준석은 용기를 내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자야, 밥 좀 먹어. 내가 죽 끓였어. 대답이 없었어요. 명자야, 제발. 혼자 드세요. 명자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어요. 울었던 게 분명했죠. 준석은 문고리에 손을 얹었지만 결국 돌리지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엔 준석이 끓인 죽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김이 모두 사라진 그릇을 바라보며 준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준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방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자가 얇은 패딩을 걸치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명자야, 어디가?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명자야. 준석이 급하게 뒤따라갔지만 명자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관사 아래층 복도등이 깜빡이며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죠. 어디 가는 거야? 이 밤에. 준석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하지만 명자는 이미 관사 입구를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겨울밤 찬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한 거지? 준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한밤중에 집을 나간 겁니다. 얇은 옷 하나 걸치고 운동화만 신은 채로 준석은 다시 관사로 뛰어 올라갔어요. 외투를 챙겨 입고 휴대폰을 들고 명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대전 겨울밤은 추웠어요.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있었고 거리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준석은 둔산동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쪽으로 가봤고 공원 쪽도 둘러봤어요. 하지만 명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자야, 어디 있어? 준석의 목소리가 텅 빈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죠. 1시간을 헤맸을까요? 준석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라. 준석은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명자는 받지 않았어요. 준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제발 돌아와. 준석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평생 울지 않으며 살아온 사람이 한밤중 거리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 백화점 앞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준석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명자였어요. 그녀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패딩만 걸친 채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눈은 충혈돼 있었고 뺨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명자야.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무릎을 끌어안은 채 앉아 있을 뿐이었죠. 준석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둘러줬어요. 왜 이러는 거야? 이 추운데. 명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준석은 명자 옆에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지만 준석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백화점 건물엔 불이 모두 꺼져 있었고 거리엔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준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자의 어깨가 더 심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여자로 보이고 싶었어요. 준석은 명자를 바라봤어요. 평생을 엄마로만, 며느리로만, 아내로만 살았어요.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쁜 거 하나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였어요? 준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자신이 명자를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명자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준석은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알아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란 걸. 돈 쓰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하지만 그래도. 명자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가짜를 준 순간 나는 내가 당신한테 가짜 같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준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명자야. 평생을 당신 뒤에서 살았어요. 당신이 교단에 서면 나는 집에서 밥을 했고, 당신이 학생들 가르치면 나는 아이들 키웠고, 당신이 퇴직하면 나는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명자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한 번도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 없었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명품백 하나쯤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내 인생에서 딱 한 번쯤은 내가 원하는 걸 가져도 되지 않을까?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것마저 가짜로 채웠어요. 준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그저 찬바람 속에 앉아 있었죠.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어. 실용적이면 되고, 쓸모 있으면 되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지. 준석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너는 존중받고 싶었던 거고, 여자로 대접받고 싶었던 거고,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고 싶었던 거지. 명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꽁꽁 언 손이었습니다. 준석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호호 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생각한 행복이랑 내가 원하는 행복은 달랐던 거야. 명자는 준석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나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명자가 작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중요했어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진심으로 들어주는 게.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겠어. 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도. 아니야. 준석이 명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뭔가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야. 너도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게 당연하지.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화점 건물 불빛이 희미하게 두 사람을 비췄어요. 저 안에 있던 명품 매장들, 화려한 쇼윈도들.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명자야, 사실은 말이야. 응? 그 가방 진짜야. 명자는 깜짝 놀라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준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처음엔 짝퉁을 사려고 했어. 근데 막상 사려니까 안 되더라고. 내가 가짜 들고 다니는 게 상상이 안 됐어. 명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내 몰래 퇴직금 통장 깼어. 그리고 백화점 가서 진짜로 샀어.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0만 원. 내가 평생 가방 하나에 쓴 돈 중 제일 비싼 거였어. 근데 내가 기뻐하는 얼굴 보고 싶어서 샀어. 명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럼 백화점에서 직원이 짝퉁이라고 한 건? 그 직원이 잘못 본 거야. 아니면 실수했거나. 준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명자에게 보여줬습니다. 백화점 영수증이었어요. 날짜, 시간, 제품명, 금액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미안해. 진작 보여줬어야 했는데 나도 화가 나서 말을 못했어. 명자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명자야. 준석이 명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방이 명품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명품이야. 내가 있어야 그 가방도 빛이 나는 거지. 준석은 명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명품이어야 해. 진짜 명품은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이야. 내가 당당하고 빛나면 그게 진짜 명품이야. 명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나 바보였어요. 가방에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걸 못 봤네요. 아니야. 내가 바보였어. 준석이 명자를 안았습니다. 명자는 준석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겨울밤 찬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자는 준석이 둘러준 코트를 꼭 껴안았고 준석은 명자의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걸었어요. 집에 가자. 이제 그만 가자. 준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관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관사로 돌아오는 길, 명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정말 진짜였어요? 그 가방?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야. 그럼 왜 백화점 직원이 짝퉁이라고 했을까요? 준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마 내가 산 게 면세점 제품이었거든. 정식 백화점 루트가 아니라 직원이 헷갈렸을 수도 있어.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그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알아. 미안해. 준석이 명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관사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익숙한 집 냄새가 두 사람을 반겼죠.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준석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생강차였어요. 명자가 좋아하는 차였죠. 자, 마셔. 몸 녹여야지. 준석이 따뜻한 찻잔을 건넸습니다. 명자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며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고마워요. 명자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준석은 명자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죠. 두 사람은 그저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나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명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명품이 뭔지, 왜 내가 그걸 갖고 싶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준석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예뻐서였어요.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부러웠고 나도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었죠. 명자는 손가락으로 찻잔 테두리를 쓰다듬었어요. 근데 오늘 밤 백화점 앞에 앉아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가방이 아니었다는 걸. 그럼 뭐였는데? 명자는 준석을 바라봤어요. 존중이었어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당신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확신. 준석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명품백은 그냥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당신이 나한테 비싼 걸 사줄 만큼 나를 아낀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명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짝퉁을 받았을 때 나는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준석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너는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그 어떤 것보다도. 알아요. 이제 알아요. 명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한 말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 사람이 명품이어야 한다는 말. 명자는 미소 지었어요. 진짜 명품은 가방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내가 당당하고 내가 빛나야 그게 진짜 명품이죠.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어떤 가방을 들든 내가 빛나면 그게 다 명품이 돼. 명자는 웃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응? 그 가방 어디 갔어요? 준석은 잠시 당황했어요. 아, 그게 쓰레기통에. 뭐? 명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150만 원짜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요. 준석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안 버렸어. 그냥 장롱 깊숙이 넣어뒀어.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명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롱을 열어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검은 가죽의 금색 로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명자가 그 가방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명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진짜 예뻐요. 준석은 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가방을 거울 앞에 들고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여보. 응? 이 가방 잘 쓸게요. 소중하게. 명자는 돌아서서 준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가방보다 더 소중한 건 당신이라는 거 알아요. 준석은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꼭 안았어요.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빛이 관사 안으로 스며들었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준석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어요. 여보, 배고파요. 준석은 웃었습니다. 나도. 뭐 먹을까? 같이 만들어 먹어요. 둘이서. 좋아.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이 함께하는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그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시장이었어요. 둔산동 재래시장. 명자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장을 보러 가는 곳이었죠. 여보,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준석은 현관까지 나와서 명자를 배웅했어요. 명자는 검은색 명품백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명자는 그 가방을 들고 백화점이나 카페 같은 데 갔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랑하고 부러움을 사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명자는 그저 평범하게 시장으로 향했어요. 가방은 어깨에 편안하게 걸쳐져 있었고 명자의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채소 파는 아주머니, 생선 가게 아저씨, 반찬 가게 할머니, 모두 명자를 아는 사람들이었죠. 어머, 명자 씨, 오셨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언니. 오늘 배추 좀 살게요. 명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주머니의 시선이 명자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그 가방 새 거예요? 되게 예쁘네요. 네, 남편이 사줬어요. 명자는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얼마짜리인지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죠. 남편분이 참 좋으시네요. 요새 그런 가방 사주는 남편 없어요. 아주머니가 배추를 골라주며 웃었어요. 명자는 배추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좋긴 좋죠. 명자는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생선 가게 앞을 지나고 과일 가게를 둘러보고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람들은 명자의 가방을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명자 씨, 오늘 멋있는데요? 가방 예쁘네요. 어디 좋은 일 있어요? 명자는 그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장 보러 왔어요. 예전에 명자였다면 가방에만 집중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고 우쭐해하고 가방이 자신을 빛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 명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반찬 가게 할머니한테는 요새 허리가 좀 어떠냐고 물었고 생선 가게 아저씨한테는 아들이 취직했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죠. 가방은 그저 명자가 메고 있는 물건일 뿐이었어요. 명자를 빛나게 만드는 건 가방이 아니라 명자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투, 사람들을 대하는 진심, 그게 명자를 빛나게 만들었어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길, 명자는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거든요. 그때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80은 넘어 보이는 연세였는데 낡은 옷을 입고 계셨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명자가 먼저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명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인사성이 참 밝구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명자는 장바구니에서 귤 하나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방금 샀는데 아주 달아요.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괜찮아. 나 괜찮아. 에이, 드세요. 저 많이 샀어요. 명자는 귤을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귤을 받아들며 명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아가씨 참 예쁘네. 제가요?
명자는 웃었어요. 아니에요. 저 이제 50 넘었어요. 그래도 예뻐. 마음이 예쁜 사람은 얼굴도 예쁘게 보이는 법이야. 할머니의 말에 명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명자는 일어났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죠. 집으로 가는 길, 명자는 저 멀리서 준석이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관사 입구에서 명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왜 나와 있어요? 그냥 마중 나왔지. 준석은 명자에게서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어요. 무겁네. 많이 샀어? 조금요. 오늘 생선이 싸길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준석이 물었어요. 가방은 어때? 불편하진 않아? 아니요. 편해요. 명자는 가방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예뻐요. 정말. 준석은 웃었습니다. 내가 들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명자는 준석의 팔을 살짝 쳤어요. 두 사람은 관사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명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준석은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죠. 여보. 응? 고마워요. 이 가방. 명자가 가방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더 고마운 건 당신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준 거예요. 준석은 명자 옆에 앉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너한테 많이 배웠어. 뭐요? 명품이 뭔지. 준석은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명품은 비싼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거더라고. 그리고 진짜 가치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고. 명자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명품이에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검은 가방은 소파 옆에 놓여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금색 로고가 반짝였죠. 하지만 진짜 빛나는 건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는 두 사람. 그 모습이 가장 빛났어요. 명품보다 더